여기 춘삼도라는 작은 섬에서 가수를 꿈꾸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모카, 중학교 3학년이죠. 그녀의 꿈은 윤란주라는 자신의 롤모델처럼 멋진 디바가 되는 건데요. 윤란주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사연도 넣고 언니 겁나게 사랑해요. 지가 겁나게 사랑해요. 윤란주의 기획사가 개최하는 콘테스트에 UCC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카는 UCC를 찍을 카메라가 없었죠. 같은 학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는 정기호라는 친구였습니다. 기호는 장비도 좋지만 편집 또한 예술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친구였죠. 장비도 대박인데 촬영이랑 편집은 더 대박. 하지만 기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친구였습니다. 자전거 빌리는데 1,000원, 핸드폰 배터리 빌리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끝나고 부두에서 알바도 하고 돈독이 올랐다고 소문이 자자한 친구였죠. 모카는 기호를 찾아가 돈을 주고 디지털 카메라를 빌립니다. 자전거는 됐고 그 디카 있다면서.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촬영하고 편집해서 윤란주의 기획사 오디션에 지원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죠. Dreamers 꿈을 꾸던 아이야 Dreamers 별빛보다 빛나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카를 보면서 기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 없고 그늘 없고 고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그래서 너 볼 때마다 짜증났어. 기호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친구를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매일 밤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을 보고 마냥 곱게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UCC 영상을 편집하고 학교에 갔는데 기호는 의아해합니다. UCC를 부탁한 모카가 결석을 한 거였기 때문이죠. 오디션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 기호는 모카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죠. 고민 없고 근심 없을 줄로만 여겼던 모카가 사실은 자기와 같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터진 주댕이를 말해보랄게. 모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여깁니다. 너 그 병이다? 중2병이라고 들어봤지? 이런 중2병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서로 화해하라고 무심히 말하는 경찰은 바로 복날 개 패듯 기호를 팼던 기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기호는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모카의 기획사 오디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부서진 모카 핸드폰 대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 후 자신과 같은 아픔을 안고 있지만 티내지 않고 밝게 빛나는 모카라면 반드시 붙을 거라 생각하면서 접수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얼마 후 기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기호는 전화를 받고 귀를 의심하죠. 바로 모카의 롤모델 윤란주의 기획사에서 1등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호는 미친듯이 뛰어가 모카를 바꿔주는데 예상외로 모카는 노래는 취미이며 서울로 못 간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서울이요?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모카는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벗어날 수 없다는 상실감과 아버지가 부순 기타를 보면서 꿈을 접고 그저 참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모카를 보고 기호는 결심을 합니다. 모카를 반드시 서울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기호는 모카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네 병이 뭔지. 그냥 두면 죽는 병이야. 수조에서 깔딱대는 고기들처럼 가만두면 죽는 병. 내 방 창문이 파란색이거든. 딱 보면 알아. 거길 2번 두들겨. 살살. 네가 뭐 슈퍼맨이냐 배트맨이냐. 두들기면 뭐. 바로 춘삼도 뜰 거야. 너 데리고. 그렇게 또 술 처먹고 때리려는 아버지를 피해서 모카는 기호의 창문을 2번 두드리고 기호는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챙겨서 모카와 함께 육지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모카의 아버지가 선착장에 나타납니다. 모카의 아버지가 온 걸 본 기호는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카 혼자 서울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수 말고 왜 있잖아. TV, 길거리, 식당 온갖 곳에서 노래를 틀어대는 가수. 너한테 감히 아무도 함부로 못할 만큼 유명해져라. 알겠지? 그렇게 기호는 모카의 아버지와 1대1 다이다이를 뜨는데 역시 중3의 몸으로 실전 근육돼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기호는 KO를 당해버리죠. 기호를 꺾고 배에 오른 모카의 아버지는 모카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모카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그때 모카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당수 심청이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몸을 던진 모카는 해경들의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허블나게 쪄서 수색이 겁나 어렵다더만. 그렇게 모카는 사요나라
인 줄 알았지만 외딴 무인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모카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무인도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죠. 그렇게 자그만치 15년이라는 드라마틱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모카는 16살 꽃다운 나이에서 31살의 백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레 바다에서 채집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모카.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정체불명의 물체를 본 모카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곳이 뭐대? 과연 모카는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 후에 모카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인도의 디바였습니다.